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영상을 지금 하나를 미리 찍다가 잠깐 껐는데요. 말이 너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까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아이의 상담을 요청을 받았고 그 아이와 상담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 어머니들이 자녀를 어떤 학원에 보내고 학원이나 뭐 학습지를 시키던 뭐 이런 식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이 정도 시켰으니까 아이가 이걸 하겠지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대치보다 훨씬 더 낮은 실제적인 측정치가 나와요. 이게 가장 크게 나오는 케이스가 이제 중2 때 많이들 이런 문제를 겪으시죠. 어머니들이. 중2 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면 깜짝 놀라시죠.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바꾸시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엄마들 많이 있는 네이버 카페들 같은 데 가서 막 수소문을 하시죠. 뭐 잘 가르치는 학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가르쳐 본 것도 그렇고 가르치는 업종에 있다 보니까 그쪽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진짜 혼자 가고 있거든요, 저는 혼자. 근데 그 얘기가 있어요. 잘 되는 아이들은 잘 될 만한 이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어떤 꾸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은 그 반대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건 꾸준함이에요. 근데 그게 좀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잘하는 학생들이 그 학원에 갔을 때 처음에는 못했다가 나중에 잘해졌느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상황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케이스에 그냥 처음부터 잘했던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많이 받은 학원이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비율이 낮은 학원이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중2 때 뭔가가 안 돼서 그런 학원에 보냈을 때 그러면은 이 중2 아이는 그 학원에 가서 그때부터 잘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인과는 사실상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학생일 때 할 수 있는 질문과 선생일 때 할 수 있는 질문은 달라요. 교학상장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과 선생이 같이 성장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건 뭐냐면은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워요, 진짜로. 가르칠 때 정말 많이 배워요. 그래서 학생이 이 수준을 자신의 학생의 수준을 넘어가려면은 그러려면은 선생이 돼야 돼요. 어느 시점부터는. 왜냐면은 선생일 때 많이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선생이 학생이 되고 학생이 선생이 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왔는데 저한테 지금 배워온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선생 역할을 맡기려고 생각을 해왔고요. 얼마 전에 새로운 학생의 상담을 받았는데 6년 정도 어떤 뭐 학습지인지 학원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뭘 했어요. 6년 정도 했다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되어질 거라고 기대돼야 되는 시점인데 근데 상담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영어 단어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단어 우리 읽을 수 있잖아요. 콜드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린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단어를 읽지 못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기본적인 단어인데 그렇단 얘기는 많은 결손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근데 저는 이번 연도에 저는
수업료를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있어요. 1.5시간이 아니라 시간당이에요. 저는 수업을 전부 다 영어로만 진행을 하고 1년 안에 영어를 편하게 하게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배운 아이들 저랑 지금 영어로만 문자를 하고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 다 영어로 하고 있어요. 1년이면 될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6년을 해도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전 저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또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겪어왔고 그런 게 너무 진절머리가 나기 싫어서 이걸 박살 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 지금까지 가르쳐온 아이들은 애초에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이 영어를 영어 유치원 막 이런 거 나왔던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해서 그 학교에 교란종 같은 게 생겨서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의심이 들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면서 영어 시장 전체의 판도가 뒤집어지길 바라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무튼 그렇습니다. 제게 배웠던 이 학생, 그래서 7만 원이라는 돈을 제가 받고 이 아이의 파닉스를 다시 그러면은 시작을 할 것이냐? 시간당 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주 2회에서 월 8회 수업을 하면은 56만 원이에요. 되게 큰 돈이거든요. 저는 윈윈이 아니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건 그거예요. 그러면은 파닉스를 가르칠 만한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제가 가르쳐 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한번 수업료를 10,000원 정도 주고 시작을 해보시는 거 어떠시겠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10,000원 고스란히 그 아이한테 가요. 전 중개 뭐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오히려 제 시간 써가면서 그 아이가 녹화한 수업을 전부 다 볼 것이고 피드백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짚어줄 거예요. 이 영상 또한 그것의 일환입니다. 그 기록들을 남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께 제안을 드렸을 때 그럼 저는 그냥 제안을 드리나요? 생으로? 날 믿으라고? 처음 본 사람인데 전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3년 이상의 수업을 전부 다 녹화 내지는 녹음해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녹화된 기록, 녹음된 기록은 수업이 끝나면은 학부모님들께 그대로 보내줘요. 여과 없이.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저와 상담을 받았던 그 학부모님께 드렸고 그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며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이제 선생의 입장으로 해야 될 질문들을 제게 던지기 시작하죠. 어떤 교재를 써야겠습니까? 어떻게 파닉스를 가르쳐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이 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새로운 모습의 학생으로 바뀐 거예요, 저한테. 이게 바로 진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배울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런 스케줄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뭐뭐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 약간 성급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새로 상담받은 학생의 어머니가 원한다면 그대로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저는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냥 도와주려고 합니다. 피드백을 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초기 영상을 이렇게 올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는 저는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그렇게 해서 하루를 1초의 낭비도 없이 진짜 제가 즐거운 시간 없이 일만 하면서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가 부족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돈에 대한 얘기를 이 친구가 꺼냈어요. 지금 이 상담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는 저는 주 1회 수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매일매일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 5회라고 하면은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4주니까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한 달에 20만 원의 수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한 달에 5만 원, 5시간을 일해서 5만 원을 벌었을 때, 한 달에 4시간을 일해서 4만 원을 벌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20만 원이란 돈이 한 달에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 돈은 내게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잘못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시간의 값어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자기가 동등한 값어치 시간을 팔아서 그 값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2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그 총액의 차이가 달라졌다고 그것이 많은 돈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시간의 값어치를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어제 제가 자야 되기 때문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 10시 수업이 있기 전에 영상을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을 수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수업을 위해서 여기에 시간이 또한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으로 뭐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네요. 네, 캔이었습니다. 이로써 제가 생각했던 프로젝트의 첫 번째 영상이 완료가 되겠네요, 여기서.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